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정부의 긴급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임계 수준에 도달해 소비가 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사고 파는 정황은 고스란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저출산 문제는 주요한 의제가 될 텐데요.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짜여진 현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흡한 급여 수준을 올리기 위해 독립적 재원 마련을 통한 육아보험법이 과연 통과될지도 관심사입니다. 21대 국회가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위해 현실적 문제 해결에 힘써주길 기대합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든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도 정부의 긴급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상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일부 개정에 발령한 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가구의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더불어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 상황으로 인정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규모가 임계 수준에 도달해 소비가 늘지 않는 시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가계부채 절양의 시대 도래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민간 소비 증가세가 약해지는 등 절양의 시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2015년부터 가계부채 증가의 긍정적 효과보다 가계부채 규모의 부정적 효과가 경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축소되고 가계부채 조정까지 동반되면 가계 소비가 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무차별 유포한 이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듯 반인륜적인 행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퍼나르고 사고 파는 정황이 고스란히 온라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번 성착취물 유포 사건 관련 단어와 성인 사이트 이름을 함께 입력하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게시물이 쏟아집니다.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의 실체가 알려진 뒤 성착취물이 포털 사이트와 다른 SNS에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수사방을 피해 다른 유통망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스코드 내 음란 대화방과 페이스북 내 수의방이 대표적입니다. 이곳에선 미성년자의 영상이나 사진을 거래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유통창구만 다를 뿐 성착취물이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N번방이나 박사방과 같습니다. 심지어 박사방에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을 거래하겠다는 게시글도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이나 이용 시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가 없어 미성년자들도 성착취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황.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반인륜적인 성착취물 유통을 막기 위해 좀 더 강한 처벌은 물론 폭넓은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수험생이 다녀간 서울 노량진의 공무원 시험 준비학원입니다. 앞서 서울 도봉구에서는 한 보습학원의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지시하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다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강의를 듣는 학생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매일 2차례 이상 소독과 환기를 하고 책임자를 지정해 출입자 명단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에는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 운영을 막을 계획입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당부하고 있지만 문을 여는 학원은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말 전국 학원 휴원율은 31.4%로 나타났는데 입시 학원을 중심으로 문을 여는 학원이 늘고 있다는 게 학원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운영에 이미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개원을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소규모 학원을 중심으로 지침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됩니다. 2m 떨어져서 과연 수업이 진행이 될까? 손잡이나 비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영세 학원도 지침을 따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세지만 이젠 경제 충격이 걱정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비관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재정통화당국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지키기 총력전에 나섰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초기였던 2월,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로 전망했던 한국은행. 하지만 2달도 채 안 돼 1%대도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1%대로 가는 것은 좀 쉽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국내외 경제가 빠르게 냉각되며 바닥을 모를 상황에 빠진 탓입니다. 올해 외환위기 뒤 첫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도 갈수록 늘어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2.3%, 심지어 일본계 노무라 금융투자는 마이너스 6%대까지 전망합니다. 상반기에는 내수 부진, 하반기에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경기의 위축 작용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미 총력 방어전을 시작했습니다. 100조 원대 금융대책과 한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 하반기 이후 예정 지출을 당겨 쓰는 기업과 개인의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고용 충격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도 들어갔습니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 경제 및 국민 생계와 직결되는 민생 안정의 가장 중요한 토대인 만큼 정부는 이번 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코로나 불황의 돌파구를 낼 수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 1m입니다. 각국 보건당국은 대체로 공기 중 침방울에 감염되는 걸 막기 위해 다른 사람과 약 2m는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new mask guidelines also do not replace CDC's guidance on social distancing, including staying in your home when possible, standing at least 6 feet apart for a period of time. 하지만 2m라는 일반적 기준을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던지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군사의학과학원 연구진은 코로나19 병동에서 바이러스가 환자로부터 약 4m 떨어진 공기 중에서도 포착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러스 에어로졸은 환자보다 아래에 있는 공기에서 더 넓게 분포되는데 상대적으로 양이 적었던 환자 위쪽 공기에서는 최대 2.4m 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연구진이 조사한 공기는 중국이 바이러스 발원지 우한의 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벼락치기로 건설한 화선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채취한 것으로 이 병동에는 지난 2월 19일부터 12일간 환자 24명이 입원한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컴퓨터 마우스와 쓰레기통, 문 손잡이 등에서도 바이러스가 많았다면서 특히 중환자실 의료진의 신발 밑창 샘플의 절반 이상이 양성이었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회원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에 돈을 뜯어낸 방식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주빈은 공범을 시켜 가상화폐를 외화로 바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받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 일당.
이들이 입장료를 관리한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에 가상화폐를 보내면 이를 직원들이 외화 현금으로 환전해 전달했습니다. 최근 구속된 텔레그램 대화명 붓다 강모 씨는 가상화폐 환전 임무를 맡았던 공범 중 한 명입니다. 환전된 현금은 아파트 소화전 등 인적이 드문 곳을 통해 주고받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조주빈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도 조주빈 일당은 지하철역 무인 물품 보관함에 외화를 넣어놓게 해 입장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박사방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주빈 일당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정확한 범죄 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사방 사건과 관련된 가상화폐 거래소와 구매 대행 업체 20곳을 압수수색하고 가상화폐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운데 20대는 2,851명, 전체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가량으로 가장 큽니다.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도 20대가 41.89명으로 가장 높은데 고위험 집단인 80세 이상의 2배나 됩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등 방역지침 위반도 빈번합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보받은 20대가 커피 전문점이나 음식점을 다니기도 했고 용산이나 충북 청주에서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연구팀이 실시한 코로나19 3차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대 외출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마스크 착용률은 96.4%로 전체 평균보다 3%포인트 이상 높았지만 대중교통 이용과 외출 자제 등의 비율은 7에서 10%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앞서 한 달 전 실시했던 2차 조사와 비교해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대열에서 이탈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입니다. 20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 습득 방법이 다른 세대와 다르고 감염의 책임과 잘못이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등 개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전체에서 제일 높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 대한 그걸 통한 캠페인과 소통 노력이 좀 추가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젊은 층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도록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N번방 유료 회원 정리 리스트 문서입니다. 남성이 일하는 직장의 명찰과 직장 위치는 물론 이름이며 얼굴,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도 나와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서 거론된 남성은 수십 명. 문서 정보 대부분은 텔레그램 주운 글씨방에 올라온 내용을 캡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운 글씨방은 자신들의 자경단이라고 밝힌 집단이 만든 대화방. 자경단 측은 해당 문서는 자신들이 제작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서를 보면 많은 정보가 주운 글씨방에서 흘러나왔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경단은 N번방이나 박사방 이용자라며 남성 수백 명의 신상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올린 남성이 실제 유료 회원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자경단이라고 운영되는 몇 개 채널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여러 지방청의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를 응징한다는 취지로 개인정보를 공개한다고 하나 이는 사적 보복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크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는 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번 신상 공개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접수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을 본 사람들이 한 곳에 줄을 서더니 양파를 한 꾸러미씩 받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판로가 끊긴 농산물을 사은품으로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매장 안에도 학교 급식용으로 들어가려다 갈 곳 잃은 과일, 채소 등 식재료가 최저 반값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힘을 내야 돼요. 우선적으로 농민을 살리는 길이 함께 사는 길이라. 유통업계는 코로나19 피해 농가 돕기로 벌써 400톤 넘는 농산물을 소화했습니다.
계약 연기로 인한 예상 피해 물량의 절반가량입니다. 다른 마트에는 1년치 판매량보다 많은 대게가 한꺼번에 등장했습니다. 울진과 영덕, 구룡포의 대게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이 물량이 다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평소보다 30% 저렴해졌습니다. 수요가 많이 떨어지니까 단가가 떨어졌고 그리고 판로도 많이 막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비를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하지만 살아나온 소비자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손도 잘 씻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거리 유지하면서 이런 구매에 참여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종류니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 소비를 살리기 위한 유통업계의 힘겨운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입니다. 곳곳이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 올 일 없는 학생들이 캠퍼스를 찾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이버 강의 듣고 왔고요. 그다음 음대생이라서 연습 왔고. 어제는 사이버 강의가 있어서 집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없어서 지금 도서관에서 만나서 친구 만나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집에서 듣고 학교에 나왔다는 겁니다. 꽃놀이하러 나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됐지만 등산복을 입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가족 단위로 꽃을 구경하고 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으러 학교 도서관을 찾았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인터넷 환경이 안 좋으면 잘 끊기고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 들으려고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왔지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손도 자주 씻고 손 소독제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공부하겠다는 학생들을 마냥 나무랄 수도 없는 학교는 자꾸만 몰려드는 학생들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멋진 대화를 위한 세 번째 과제는 오, 노 대화, 오, 예스 대화 알아보기입니다.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빨리 안 나오고 뭐해? 다른 친구 벌써 왔잖아. 뭘 그렇게 꾸물거리니? 그게 아니고... 동생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려야겠다. 민수야, 빨리 나와야지. 아빠, 민지가 아직 안 와서 같이 가려고요. 우리 민수, 동생 기다려주고 있구나. 민지가 어리니까 도와줘야 돼요. 우리 민수가 동생 생각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다. 두 대화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내가 아이의 입장이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이는 행동, 몸짓, 표정, 억양으로도 마음을 표현합니다. 부모의 질책을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속상하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속 표정이 너무 속상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를 받은 아이는 얼굴 표정도 환하지만 마음속 표정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온전한 경청을 위하여 토킹 스틱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토킹 스틱을 잡은 사람은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그 이야기에 온전한 경청을 해야 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토킹 스틱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 누구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겠죠.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경청의 지혜를 기억하며 자녀의 얼굴 표정과 마음속 표정이 환해질 수 있도록 오 예스 대화하기에 도전해보세요. 멋진 아이와 멋진 부모가 멋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의 대화를 위해 감정이나 비난, 편견, 평가 없는 중립 언어로 말하고 대화 신호등을 항상 잘 조절하면서 대화하고 아이의 마음속까지 행복한 오 예스 대화를 위해 멋지게 도전해보세요. 정말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사람들이 골든벨을 울리는 것처럼 멋진 아이와 멋진 대화를 시작하는 멋진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접어든 코로나19. 일상생활의 모습이 전과는 너무도 달라졌는데요. 당장 종식도 어렵고 겨울이 오면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코로나19의 치료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에이즈, 에볼라 치료에 쓰이던 치료제 등을 임상 시험 중인데요. 확실한 치료제, 백신의 개발을 기대합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